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현수 작가입니다. 오늘의 잠깐 독서는 이 책, 뇌를 움직이는 메모라는 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독서를 하려고 합니다. 작가는 사카토 켄지라는 분이고 일본 사람입니다. 출판사는 비즈니스 세상이네요. 이 책의 특징은 뇌와 메모를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게 약간 이제 특징이 있고요. 이 메모에 관련한 책들은 확실히 일본 쪽이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은 일본에 좀 많은 종류의 책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메모 못지않게 관심 많고 또 좋은 메모 습관과 메모 유전자를 갖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이 책은 총 7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챕터 1 우네와 자네의 활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챕터 7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얻을 수 있는 메모 흐름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디테일한 설명도 많이 있고요. 약간 지루한 것도 많이 있고 또 뭐 뇌과학자가 쓴 책은 아니기 때문에 뭐 뇌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나 뭐 그런 것들은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그쪽이 더 좋은 것 같고 27페이지에 보면 또 재밌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뇌는 절전 모드라고 하더라고요. 절전 모드. 그러니까 최소한만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 몸의 모든 구성은 절전 모드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먹을 게 없어서 굶어도 가동이 될 수 있는 상태,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는 상태, 요거가 아예 유전자에 박혀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실적이고 좀 리얼한 정보를 원하느냐?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굳이 활동하지 않아도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뇌가 받아들인다고 해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몰입 황농문 교수님은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상태, 편안한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 뇌는 추구한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가는 게 공부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공부하기 싫은 건 왜 그러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엔트로피가 높아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절전 모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계마저도 많이 얕아지고 있다는 표현을 해요. 이 책에서. 재밌더라고요. 바꿔 생각하면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사람을 이제 만나는 것보다는 이제 뭐 카카오톡, 뭐 이렇게 메신저 이런 걸 통해서만 자꾸 접촉을 하려고 하고 사람이 옆에 있어도 카톡으로 대화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린 점점 표정이 없어지고 있고 만남의 깊이가 얕아지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 뇌가 우리 몸이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메모는 그대로 적는 게 아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기억을 찾아내기 위해서 좌뇌와 우뇌를 같이 사용하는 메모를 해야 된다. 괜찮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강의를 들 때나 어떤 공부를 할 때 뭘 할 때도 상대방의 말을 100% 옮겨 적을 수는 없습니다. 녹음이 낫죠.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녹음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녹음된 파일을 몇 번이나 다시 듣냐는 거죠. 우리가 좋은 강의를 갔는데 강의 영상을 그대로 녹화하는 분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강의 영상을 몇 번 보느냐는 거죠. 이건 메타 인지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뇌는 어딘가에 확실히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 느낌엔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100% 기록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말의 중요한 점을 이렇게 잘라서 요약해서 이미지나 그림 혹은 간단한 키워드로 적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메모법이다. 땡큐노트가 추구하는 메모법이죠. 90페이지에서는 뭐 셀프 디렉션이라는 개념을 이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셀프 리더십은 많이 들어봤는데 셀프 디렉션, 뭐 감독, 나 스스로를 감독하고 지휘하는 거 이런 개념을 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보니까 여유 있는 상태, 내 인생이 여유 있는 상태를 만들려면 메모를 하고 메모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내 업무에서 일어나는 일과 자신의 생각과 느낌들을 적고 그걸 기록해서 보면 우선순위와 대응책,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땡큐노트에서도 설명을 드릴 때 많이 얘기했었죠. 오늘의 느낌, 나 자신을 적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간 순대로 기록하는 메모, 투두리스트로 기록하는 메모보다는 그런 메모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던져도 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나의 느낌, 나의 생각 그런 것들, 어떤 인상적인 것들을 기록해 놓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다.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97페이지에서는 이 사람의 메모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큰 수첩, 그러니까 가방에 휴대할 만한 수첩 하나와 손에
들고 다니는 수첩 하나 정도로 구성하라 이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땡큐노트가 정확히 그걸 구현할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바로 한 다음 주,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땡큐노트 손수첩이 나올 거예요. 손수첩이 나오게 되면 큰 노트와 작은 노트를 이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됩니다. 110페이지에 또 그런 얘기 합니다. 뇌는 정직하다. 그래서 안 움직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의 잠깐 막 사진을 다 찍는단 말이에요. 사진 다 찍고 영상 찍고 녹음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 뇌는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의 녹음, 녹화, 사진 찍은 거를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거든요. 제가 그 온라인 수업 있죠. 온라인 강의 1세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비디오 테이프 아십니까? 비디오 테이프에 수학, 영어 강의가 녹화돼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던 시절입니다. 전 동영상 강의의 1세대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EBS나 뭐 EBS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가면 좋은 강의들, 유튜브에도 엄청 많죠.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EBS 그 사이트에 그 엄청나게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컨텐츠, 좋은 강의가 그렇게 많은데 과연 우리 학생들의 학습 능력은 늘어났을까? 과거에 저보다 그 학생들보다 지금 학생들이 더 우수하고 더 공부를 잘하고 할까요? 이거는 저는 별도의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수업은 사람들이 왜 그 불편을 감수하고 현장에 가서 수업을 들으려고 하느냐,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즉, 내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이 자료가 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려고 한다. 뇌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14페이지에서 비주얼 싱킹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메모를 할 때 늘 이미지화해서 그리는 연습을 해봐라.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셀프 디렉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너무 과도한 계획은 이제 자기 혐오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더 잘하고자, 내가 더 자신감을 얻고자, 내가 더 잘하려고 해서 메모를 한 건데 그 메모 때문에 내가 혐오스럽고 내가 싫어지고 하면 더 심각한 문제겠죠. 그래서 메모하는 방법을 이렇게 배워야 된다. 이렇게 요령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뇌를 움직이는 메모. 사카토 켄지의 이 책 굉장히 좋은 책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개념이나 여러 가지 주장한 내용들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알찼던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